27학년도 대학별 논술 최저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입니다. 대학들은 A부터 E까지 그룹별로 분류해봤어요.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수능 최저는 대학에서 충족 여부로만 활용하는 데이터입니다. 즉, 수능 만점인 학생과 턱걸이로 수능 최저를 돌파한 학생 간의 차이가 대학이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룹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그룹 A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점에는 연대가 있죠. 연대는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는 연세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연세대 경쟁률이 70대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최저가 없던 시절에 한양대가 250대 1이었어요. 만약에 연대가 진짜로 최저가 없다면 500대 1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잖아요. 연대는 평가원이 만들어내는 수능 최저가 아니라 연대가 자체 제작한 연세 최저를 활용하거든요. 바로 영어와 수학입니다. 먼저 영어는 총 제시문 한 4개 중에서 하나가 영어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기준일 때 1, 2등급이면 쉽게 풀었고요. 3등급이면 1급만 했고 4등급은 독해를 어려워했어요. 물론 제시문이 하나가 영어인 거지 쓰는 건 어차피 한글로 쓰는 겁니다. 또한 수학도 있어요. 수학은 총 4문제 중에 한 문제 25점입니다. 얘가 수리논술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는 3등급까지는 충분히 풀만했고 4등급은 소소하게 풀었고 5등급 초반까지도 쉽다고 푸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낮은 선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범위가 확통, 미적, 기하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대가 수능 최저 대신에 자체의 연세 최저를 활용하는 건 문제의 출제와 그다음에 답안의 채점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작년에 8년 만에 컴백한 고려대는 아직까지는 이 출제의 정합성과 그다음에 채점의 변별력에 있어서 내적 확신이 아주 강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4, 8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수능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25학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고려대 지원자는 64대 1이었고요. 그 중에서 최저를 충족한 학생은 7분의 1에 불과한 9대 1밖에 안 나왔어요. 고대 전체가 9대 1이고 그 중에서 문과생 중에서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은 인문 논술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9대 1보다 훨씬 낮은 한 7대 1 선으로 추정을 해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 26학년도에는 최저 충족률이 더 낮아졌거든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5대 1 혹은 6대 1까지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 전형이지만 여전히 수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말하자면은 고려대 논술의 실질 경쟁자들은 논술러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정시로 서울대 1지망을 생각하는 애들이 수시에서 카드가 남아도니까 그냥 고려대 논술 한번 써보자 라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한마디로 논술을 못 쓴다는 말이죠. 올해 우리 반 합격생들을 봐도 연세대 합격생보다 고려대 합격생이 실제로 논술을 준비한 기간이 훨씬 짧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고대 최저 4, 8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논술을 일찌감치 꾸준히 준비해서 실제 논술 시험에서 강한 우위를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편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성균관대는 언어형과 수리형,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 중대는 일반형과 창의형,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중앙대는 창의형 같은 경우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창의 전형이 이제 27학년도에 새롭게 시도되는 시범 전형이기 때문에 일부 학과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하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B그룹입니다. 이합에서 4나 5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탐구 반영 방식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탐 1이라고 써 있어요. 즉 탐구 2과목 중에서 상위 1과목을 반영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경희대나 성균관대처럼 탐 2라고 제가 적어드린 대학들이 있어요. 이 대학들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합 5를 요구하는 경희대에서 학생이 만약에 국수형 탐탐이 4, 5, 3, 3, 2가 되면 이 학생은 최저 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3, 그 다음에 탐구가 2하고 3이면은 합이 2.5잖아요. 그러면은 2.5, 합이 5.5가 되는 거예요. 5.5가 되면은 합 5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수리에서 딱히 강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건대보다는 동대나 홍대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건대가 아이들 인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건대를 지원하게 되면은 동대나 홍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합격자를 조사해 보면은 건대 합격생보다는 동국대, 홍익대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은 C그룹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대가 3개나 있어서 남학생 선택지는 넓지 않아요. 인서울 남녀공학의 서술형 논술로 본다면 사실은 숭시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최소 2합 5를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2합 5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데가 워낙 많거든요. 물론 국어 수학 맞추기는 어렵지만 영어 탐구는 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2과목에서 2합 5는 맞춰야지만은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D그룹이에요. 단 한 과목만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천대 36대는 3등급 하나. 얘는 약수령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 세종은 한 과목 4예요. 홍대 세종은 인문 논술은 27학년도 신설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수능 최저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홍대 세종 자연계 논술이 약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문 논술도 약수령으로 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E그룹, 수능 최저가 없는 이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월 말 개강 초부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절대 추천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최저가 없으면은 지원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경쟁률이 엄청 높아진단 말인 겁니다. 원래 최저를 맞춰서 실제 경쟁률을 낮춰야지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목표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이들은 이 말씀을 그럼 앞으로 수능 공부하지 말고 놀아야겠구나 라고 잘못된 시그널로 인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능 공부 안 하면 우리 애들이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논술을 공부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논술 6강탈 하게 되면 정시가 엄청 난감해질 겁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수능 최저가 너무 안 나오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전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2합 5 선까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정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 퀴즈예요. 오해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논술을 2단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논술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수능 최저를 먼저 적용하고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을 논술 점수로 선별하는 걸까요? 수능이 먼저일까요? 논술이 먼저일까요? 맞춰보세요. 12월에 수능 점수가 공개가 되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대학들은 논술 합격자 발표를 시작해요. 이미 논술 점수로 합격생들을 줄 세우는 다음에 거기에 수능 최저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즉 논술을 먼저 선발하고 1차, 그 다음에 2차로 수능 점수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 이 2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수능을 먼저 반영하는 것과 논술 점수를 먼저 보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느 거 먼저 반영하건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논술을 못 쓰면 떨어지는 거고 수능 최저가 안 맞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옳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논술 전형 수능 최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곧 올려드릴 다음 영상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였습니다.